티베트라고 하면 지도자는 이제 달라이라마이잖아요. 네. 어쩌다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어려운 얘기하는 부처님보다 네. 당장 내가 아쉬울 때 옆에 와서 나를 도와줄 부처님, 그 관음보살님의 화신 달라이라마를 따르는 사람이 비율이 더 많은 거죠. 달라이라마는 지금도 그렇지만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그냥 부처님이에요.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달라이라마를 어찌하겠다, 이런 식이 되면 티베트 백성들은 그런 위협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박사님, 우리는 중국 티베트라고 하면 자꾸 뭔가 떠오르는 신기한 사원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위치로는 감이 좀 안 잡히거든요. 네, 티벳은 중국에서 봐도 먼 곳이라서 그렇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티벳은 중국의 서쪽 고원지대고요. 인도 쪽에서 보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6,000km만큼의 큰 산지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면적이 중국의 8분의 1 정도나 되는 그런 곳이죠. 이 티벳 지역은 너무나 고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저도 거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고산병 증세가 있어서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티베트의 역사를 보면 이제 거원에다가 고립되어 있는 하나의 민족이긴 한데, 근데 예전에는 토번이라는 왕국을 세운 적도 있고, 그리고 이 토번이라는 왕국이 중국 당나라를 잠시 좀 이렇게 점령한 적도 있다면서요. 말씀하신 그 투번이 사실은 그 외부 세력인데 티벳을 공격해서 점령했죠. 투번이 티벳 지역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때 왕이 송첸캄포 왕이었는데 티벳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반항하고. 그래서 이 왕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당시 세력이 컸던 동쪽의 당나라에서부터 또 공주를 한 사람 왕비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이 당나라 때 맞이했던 공주가 문성공주라는 사람인데 당나라에서로부터 불교를 가져와가지고 티벳 전역에 불교를 전파해서 지금의 티벳이 불교 국가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오히려 티벳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거네요. 이게 참 오묘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원래 티벳 지역에는 뻔교라고 하는 그 토착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뻔교가 불교도 비스름하고 그 힌두교도 비스름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인도로부터 히말라야 산맥을 타고 들어온 승려들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되긴 했어요. 근데 세력이 아주 크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성공주가 와가지고 왕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펼치니까 그게 많이 들어갔고, 또 국왕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듣고 반역을 일으킬까 봐 걱정인데, 이 자기 말하자면 통치 이데올로기로 불교를 이제 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의 라마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식 불교, 힌두교적 요소, 토착적인 번교가 합쳐지면서 융화돼서 지금의 라마교, 이 종교가 형성이 된 거죠. 이 라마교,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하나의 나뭇가지이긴 한데 우리 한국인의 불교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 뭐예요? 티베트 불교는 이 윤회를 믿는데 우리 같은 식으로 윤회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팩트로 받아들여요. 생활 속의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공산화되기 전에 티베트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라마한테 데려가요. 그러면 라마성이 딱 보고 이 녀석은 전생에 산업공학을 전공했구만. 그럼 이번 생에서도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여복의 엔지니어 자네가 이 아이를 키우도록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티베트라고 하면 지도자는 이제 달라이라마이잖아요. 어쩌다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 같으면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부처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달라이라마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달라이라마는 이제 관음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관음보살은 여러 부처님 중에서도 전공이 전문적으로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고매하지만 어려운 얘기하는 부처님보다 당장 내가 아쉬울 때 옆에 와서 나를 도와줄 부처님, 그 관음보살님의 화신 달라이라마를 따르는 사람이 비율이 더 많은 거죠.
He is everything to us. Without him, we have nothing. 이제 아시다시피 원나라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러기 위해서도 이제 중국이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다라고 하는데요. 이 근거가 맞아요 혹시? 그거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죠. 입장이겠죠. 예. 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원나라나 청나라가 티베트를 한 나라로 생각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이 원나라 황족 로얄 패밀리, 몽골, 청나라의 황족 모두 라마교를 믿었어요. 징기스칸, 걸륭 황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마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들 그 초상화를 보면은 예를 들어 걸륭 황제 그러면 목에 이렇게 목걸이를 길게 이렇게 많이 두르고 있죠. 네. 그거 라마교의 염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도 청나라 황제가 돌아가시면 묻히는 그런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길 가보면 다 라마교 사원으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종교, 예. 내 부처, 내 땅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망할 때, 예. 그때 이제 중화민국이 공화정으로 들어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티벳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하고 인연이 끝났네? 그럼 빠이빠이. 그럼 저도 정확하게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1911년에 이제 신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티베트는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중화민국이 완전히 중국을 차지한 시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청나라는 망해서 통치 기반을 잃었고 예. 중화민국은 이제 시작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 예. 각지의 그 군벌들은 각자 독립해서 지 맘대로 하고 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난세니까 자기 독특한 종교로 뭉쳐있던 지역에서는 그럼 복잡한데 우리끼리 좀 살래.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독립을 향한 그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중국의 일부분으로 확정이 된 거는 마오쩌둥이 51년에 티베트를 강제로 군대를 보내서 통합을 합니다. 병합을 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마오쩌둥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이제 좀 있었죠. 예. 하나는 51년에 그때 미국과 연합국이 막 밀고 올라오니까 이거 잘못하면 지겠는데 패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때 탁 티벳을 완전히 통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면적의 티베트를 중국으로 통합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한반도에서 패전을 하더라도 중국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우린 승리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마오쩌둥은 아주 강력한 그 공산주의자로서 유물론자로서 종교가 바로 마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티벳의 여러 가지 종교 스칼라를 없애고 공산혁명을 완수하고 싶은 그 두 가지가 다 작용했다고 보죠. 그러면 티베트 이렇게 중국한테 강제 합병을 당했는데 그때 그러면 국제사회가 왜 조용히 있었나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건 사실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티벳을 한 번이라도 가신 분은 알아요. 거기가 얼마나 가기가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그렇게 힘들어서 가보면 먹을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동물도 없어. 그러니까 거길 가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둘째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열강의 입장에서도 거기를 꼭 뭘 점령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익을 볼 게 없는 거예요. 51년에 이제 마오쩌둥이 티벳을 이제 합병했을 때 그게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됐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방 뉴스 나오듯이 조금 나온 거고 지금 그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막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 막 그 싸우고 있고 사람 죽어나고 이런 건데 저쪽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사람도 별로 없고 소식도 거의 들을 수가 없고 거기까지 군대를 파견할 수도 없어요. 박사님 그럼 그 당시에는 달라이라마 나이가 14, 15 요 정도
마오쩌둥이랑 몇 번 만나서 뭐 합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밀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좋게 말로 해요. 네. 들어와라. 네. 중국의 일부분이 되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군대를 보내서 이제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일종의 회유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너희가 아주 독특한 종교 국가고 달라이 라마가 통치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신정 국가니까 그러면 잘 지내자. 내가 너희가 거기서 그 말하자면 이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둘게. 그럼 둘이 만났다는 거. 만났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베이징에 가서 마오쩌둥을 만나기도 했고요. 네. 처음에는 마오쩌둥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가지고 달라이 라마가 이런 식이면 내가 남한 세속의 권력을 포기하면 네. 그럼 티벳이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박사님, 분명히 마오쩌둥 주석이 분명히 달라이라마한테는 약속을 해줬고요. 좀 약간 단합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 인민해방군 이 병력들은 네. 그때만 해도 오랜 기간 그 국공 내전을 치른 부대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험악하다고요. 네. 둘째는 원래 인민해방군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중앙의 명령과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부대가 아니에요. 네. 아주 큰 자율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움직이는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부대가 딱 와보니까 뭐 주석님은 뭐라고 했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이게 뭐야 이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막 숱하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티벳 승려가 사용하는 네. 그런 도구 중에는 사람 머리뼈 해골로 만든 네. 그런 그릇도 사용을 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갔던 그 인민해방군들이 그런 거를 보면 막 파괴하고 라마승들에게 폭행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 티벳 사람들에 대해서도 달라이 라마가 저항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 불교는 평화를 사랑하고 그렇게 뭐 그 싸우고 네. 죽이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티벳 쪽 사람들도 젊은이들은 피가 끓는 거예요. 네. 그 옛날식 총을 들고 나와서 싸웁니다. 아.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얘네들이 무력으로 우리에게 공격했어. 야 쓸어. 뭐 이래서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티벳이 완전히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집 밟힙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달라이라마는 두려워서 도망간 거야? 아니면 그 결정적인 사건이나 흐름이 어떻게 됐나요? 달라이 라마를 볼모로 하려는 움직임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달라이 라마는 지금도 그렇지만 티벳 사람들에게는 그냥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을 예를 들어 볼모로 잡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달라이 라마를 어찌하겠다. 이런 식이 되면 티벳 백성들은 그런 위협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그때 인도로 망명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 소수 인원만 데리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네. 인도까지 가죠. 그래서 지금 티벳 지역에는 한족을 계속 이사를 시켜가지고 예. 티벳에 사는 한족 인구가 원래 티벳 사람보다 더 많아졌어요. 오, 저는 아직도 티베트족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아니요, 있어요. 지금은 한족이 더 많아요. 아. 그런데 일부분 티벳의 고유 문화를 이제 남겨놓은 것도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결혼 문화죠. 예. 티벳에서는 일부 다처, 일처다부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형제일 때만 일처다부제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부인이 한 사람인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반대 케이스, 자매들의 남편이 하나. 네, 요 경우 요거는 합법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제 때는 부인들이 형제 자매 되면 금지예요. 선진화됐네 이 중동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티벳 갔을 때 이제 들은 얘기예요. 현지에서 티벳 현지에 제일 가는 티벳 재벌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벌 기업이 어떻게 해서 재벌 기업이 됐냐면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서 티벳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요. 네. 국가 프로젝트를. 근데 반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와서 하는 사업들에 사람들이 거기 응하지를 않아. 네. 야, 입찰해. 그런데 입찰도 안 해. 근데 이제 그 당시 티벳의 그 사회 계층 중에 소위 제일 천대를 받는 계층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대를 받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길 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노동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점점 중국 공산당이 주는 프로젝트를 많이 따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동생들한테 우리가 이 실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 돈이 흩어지면 안 돼. 네. 한 집안으로 계속 가야 돼. 네. 그러니 우리는 부인을 한 사람만 얻자. 그렇게 해가지고 삼형제인데 부인을 한 사람을 얻었어요. 네,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 얘기들이긴 한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네. 아무리 들어도 제가 봤던 중국하고 중국 사회하고 지금 박사님에서 들었던 그 티베트 얘기는 좀 존재 차이이긴 한데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티베트이 중국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 통합이 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좀 약간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티벳 사람들은 중국에 섞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 티벳 불교에 가 있고 또 티벳 사람들은 또 고지대에 사니까 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객. 그러니까 티벳은 그 고도 4,000 이상에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이며 한국 사람이며 미국 사람이며 이건 다 하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린 다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팔에 갔었는데 네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붙어 있잖아요. 네, 그쪽 네. 동네에. 네. 그러다 보니까 네팔 인구의 한 10% 정도인지 네. 정확히 모르지만 라마교를 믿더라고요. 예. 그래서 라마교 사원들도 있었는데 와 라마교 사원에 가서 그 신자분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불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랑 같은 자원에 살지 않다는 걸 좀 약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황량한 곳에서 아주 낡은 미니버스, 봉고 같은 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면은 저 길에 누더기가 된 옷을 입은 그 티벳 사람이 이렇게 오체 투지를 계속 해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오체 투지를 계속하고 연부를 해가면서 그 라사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지하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경외심을 네, 일으키지 않을 존경하는 수가 모습. 없어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티베트 얘기를 넘어가자면요. 미국은 꾸준히 티베트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중국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티베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예민하는 건가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죠, 미국이. 예. 그냥 어느 게 옳으냐 그러면 뭐 도덕 교과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무슨 액션을 취할 그런 의지가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무슨 티벳을 거론한다고 해서 중국이 진지하게 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냥 수사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 좋으니까 예, 그냥 쓰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조치로 연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미국이 이제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럼 재선의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티벳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 예. 뭐 당장 그 있기는 어렵죠. 근데 중국이 지금 종교에 대해서 풀어준다는 기본 입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但不干涉宗教团体的内部事务。四世代处理与宗教界的关系呢，是采取政治上团结合作、信仰上互相尊重的方针，共同致力于实现中华民族伟大。 그리고 달라이 라마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절충하고 있는 상태냐면 정치적으로는 그냥 중국 해라. 네. 우리 중국의 일부분이 좋다. 다만 우리 티벳의 고유 문화, 티벳 불교 라마교를 정점으로 하는 이 티벳인의 생활 체계, 네. 이거를 그 보장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중국이라는 국가 체계가 종교 체계를 그냥 입으로만 자유가 아니라
네. 진지하게 진실로 종교를 믿는 행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마 다당제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다 공연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게 왜 난리지에서는 중국과 티베트의 끈질긴 악용과 중국이 티베트를 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티베트에 계신 라마 스님들이 이렇게 하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따지고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나 철학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